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은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현타가 많이 왔던 내용이고,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준비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메일이나 우편으로 내용 증명이나 합의금 요구하는 내용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해보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 정리?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정리하면 저작권법과 인증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인증 관련된 내용은 저는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하여 식약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 내용은 식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식품에 닿는 모든 제품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 입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인증 대상입니다. 흔히 나오는 텀블러, 컵, 포크, 식기류 등이 있습니다. 식품에 담거나 입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식품만 인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판매를 진행하였고, 그 상품은 비교적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판매하면 곧잘 판매도 됩니다. 저는 역시 독특하고 디자인이 예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니 정말 판매가 잘 되었습니다. 광고를 제외하고도 상위 노출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판매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상위 노출이 되니 보통 소비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쟁업체에서도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못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쟁업체는 추가금을 내고서 검사를 받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게시일로부터 오늘까지 매출과 수량을 요구합니다. 그 후 약속을 잡고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몇 주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서는 사업자를 낸 지역에서 연락이 오며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면 검사님께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나긴 합니다. 식약처에서 작성해준 내용과 경찰서에 작성해준 내용에서 식품 관련 제품의 인증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로 진솔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쓰겠다는 이야기로 일관되게 반성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판매 시 인증을 받고 판매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경찰서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판매가 되었지만 벌금이나 따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따로 문제가 되었다는 적은 없습니다. 전부 기소유예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신고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판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사건 이후 인증을 받고 수입해오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식약처에서 내 제품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검사가 나오지만 인증만큼 붙은 제품을 보여주고 검사 필증을 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표권, 내용증명, 합의금 관련된 내용은 지금은 없지만 저도 처음에 쇼핑몰을 할 때 종종 메일이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매대행에서 반자동이나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입이나 위탁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작하기 전에 5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 그립톡이나 인바디, 스카치테이프, 포스트잇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런 단어를 상품명의 기재에 상표권 침해로 합의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가 상표권에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상품명에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좋은 경쟁 강도라고 해서 그냥 사용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키프리스로 검색을 해보시고 이 제품이 상표권에 있는
제품인지 체크해 보시면 스트레스를 대폭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소싱 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쪽에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상표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등록이라고 되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거고, 무효는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바디의 키워드를 상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데 이미 그 메일이나 우편을 받으신 분들은 당황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먼저 합의금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보다는 제품을 삭제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몰랐다는 이야기로 주의를 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원하는 돈을 보내시는 것보다 제품을 삭제한 후 이제 조심할게 라는 뉘앙스로 마무리를 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도 합의금을 보내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 후에 소싱할 때 반드시 키프리스를 사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판매 금지되는 품목은 연예인 굿즈나 스티커, 그리고 캐릭터 피규어, 이런 것들은 남들이 잘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 보여서 따라 판매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수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루이비통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예쁘고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정품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은 가품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판매자와 채팅을 진행해봐도 구매하면 내가 제품의 가치 영수증을 동봉하여 보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가품인지 정품인지 알 수 없는 제품은 판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